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네요. 발의자를 살펴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진보당의 윤종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등에서 188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 국회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역시 피소추자는 성명 최상목, 직위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자, 오늘 야5당이 오후 2시에 국회의원가에 최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네요. 탄핵 사유를 보니까요. 대통령의 이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이혼 위법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소추자는 바로 최상목을 말하는 거죠. 비상계엄의 이혼 위법성을 알 수 있음에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할 때 비상계엄에 묵인 방조했다는 건데 똑같이 썼네요 내용이. 그리고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나 피소추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27일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가속되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잖아요. 의원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요. 국회 본회의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진짜 표결에 붙이겠죠. 겁만 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은혁이를 임명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말이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입니다. 30번째.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의전 서열 다음 순서인 그렇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월요일날 10시에 탄핵이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원대 복귀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사퇴를 한다면, 그렇죠? 사퇴를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하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26일 날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이고 국회의원 아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1심과 2심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는 법률관계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당하고 대통령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꼭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꼭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되는가도 의문이 되고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탄핵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국회의원과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셔서 의안 정보를 보시면 국회에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월 21일 날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이 탄핵 소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피소추자 탄핵안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아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지금요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거는. 헌재가 8명인데요. 지금 5대 원래는 이 문영배가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선고를 해서 인용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영배는 이제 힘이 빠진 것 같고요.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아마 정계선이도 좀 힘이 모자랄 겁니다. 지금 보수 우파의 재판관들이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들 전략은 5대3 정도로 되니까 빨리 마은혁을 임명해서 6대3으로 인용시킬 전략이었는데 지금 5대3이 아니라 4대4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거지를 써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는 지금 최상목이를 괘씸죄로 묶는 겁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입법 폐악질 아닙니까? 입법 구태타 아닙니까? 이러면 되는 겁니까? 결론은 뭐냐? 지난 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더불어민주당이 53명 가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대 야당하고 188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가짜 국회의원 지역구 53명과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효입니다. 이게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내란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내란 혐의가 있다. 이 탄핵소추안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방조.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입니까? 내란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어디 다친 적이 있습니까? 네. 국민들이 어떤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으로 복귀되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나 기각으로 복귀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몽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조만간에 밝혀질 겁니다. 한미 간에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부정선거는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자, 22대 총선은 무효화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